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진드기가 주로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이 길고양이와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 사는 49살 여성은 지난 4일부터 발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 내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6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제 오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은 특별한 외부 활동은 없었고 확진 판정을 받기 나흘 전 길고양이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서 접촉에 의해서 혹시 털에 이런 SFTS가 묻어서 이렇게 옮긴 걸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최근 3년간 SFTS 환자는 전국적으로 603명이 발생했고 103명이 사망해 16.9%의 치명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숲과 목장 등에 서식하는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SFTS에 감염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혐오나 학대 행위가 우려된다며 감염 경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손으로 떼기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진드기를. 고양이 몸에 있는 그 진드기를 떼는 것도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옮겨진다는 그 과정 자체도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많고 아열대 기후인 제주의 진드기는 SFTS 감염률이 다른 지방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거나 풀숲을 피하고 동물과의 접촉도 삼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 사건. 피해자는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3명. 피해자의 지인인 박모 씨가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기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실제 살인에 나선 건 김모 씨 부부로 아내는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몰래 피해자의 집에 숨어든 남편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접 범행에 나선 김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 씨는 김 씨 부부가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고 빚 2억 3천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며 범행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가 제가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아니었으면 범행을 실행한 김 씨 부부가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다며 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3명 모두 사형이 내려지길 바랐는데 낮은 형량이 나와 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씨와 김 씨에게는 사형을,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풍력 발전을 추진할 경우 민간 기업에 끌려다닐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으로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 기업에 끌려다니게 돼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공사는 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인허가 절차 하거나 도움센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풍력 사업이 공공성보다도 사업자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이게 도민들이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그 조례 개정을 넣어서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는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속도감 있게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면에서 공기관 같은 경우는 총 자본의 25% 안에서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탐라 해상 풍력단지 발전 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로 3배 넘게 증설하는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줘야 된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이 가능한 면적은 0.45%, 43제곱킬로미터뿐이라며 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을 일으키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온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개정안의 운명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생태계 보고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달성 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이 이 습지 바로 건너 낙동강변에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나무를 심은 곳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은 공동체의 자산인 숲을, 습지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나무와 풀이 우거진 낙동강변에 민둥 땅이 보입니다. 녹색 습지 사이 혼자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고령군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걸 목표로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불과 몇백 미터 옆에 있던 파크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확장한 게 적발돼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바로 옆에 다시 골프장을 짓는 겁니다. 새로 깎여나간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은 2011년 고령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조성한 숲이었습니다. 고령군은 국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너티나무도 심었고 벚나무도 심었고 이팝나무도 심었습니다. 숲이 대구에 있는 미세먼지만 차단해도 우리 주민들의 다수가 덕이 있지 소수 파크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덕이 될지 몰라도 낙동강 건너 지척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삭, 맹꽁이를 비롯해 2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달성 습지가 있습니다. 삭은 생활 반경이 수킬로미터, 수달은 1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파크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도 삭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파크 골프장 때문에 달성 습지와 연결된 생태계가 망가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강변의 습지라고 하는 것이 도심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생태축의 핵심이거든요. 그 생태축을 단절을 시킨다는 어떻게 환경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누락되어 있는 그 법정 보호종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군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사한 나무와 자풀을 뱄을 뿐 나무 숲을 없앤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파크 골프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곳만 84개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8곳이 국가 하천구역 안에 설치돼서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남서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기 하층의 풍속도인데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로 인해서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강풍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 고온다습한 남풍이 전국에 강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고 있고요.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주말부터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만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이 30도로 가장 높고 남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 2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28도, 동부 지역 성산 29도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2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추자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서 추자도를 경유해 완도를 오가는 송림 블루 오션호가 오는 17일부터 운항을 중단합니다. 특히 블루 오션호는 추자항 취항 선박 가운데 유일하게 4.5톤 이상 대형 화물 차량 선적이 가능해 건설 자재와 대형 폐기물 등 화물 운송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권리단은 신규 사업자를 17일까지 공모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1회 해양시민과학자 포럼이 제주 벤처마루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와 제주 바다의 어류 변화, 해양 쓰레기 등 바다와 해양 생물을 기록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 소수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과학 연구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해양 정책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에 도내 5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30메가와트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사업 공모에 도내 5개 마을이 비공개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수소 생산 조건과 활용도 등을 평가해 1순위 후보 마을을 정한 뒤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달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호태우와 삼양해수욕장 등 12개 해수욕장에서 백사장과 산책로, 화장실과 물놀이 안전시설 등 39개 항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체 비상근무반을 꾸려 안전사고와 긴급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제주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5곳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 안에 노형동과 1도 2동, 3도 2동 2곳과 도남동에 116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낮 시간에 150%로 여유가 있지만 야간에는 80%대로 떨어져 불법 주정차 등 주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70리 축제에서 거리 퍼레이드가 폐지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70리 축제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진 결과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의 트렌드 변화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귀포 70리 축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4일간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시민화합형 문화축제로 열립니다.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 특구 3기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국제화 특구 3기 지역으로 서귀포시를 포함해 1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지원을 받아 자유로운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제주도와 교육청은 아세안 등 해외 IB 학교 등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